지난해 8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 가액이 명절 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인데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을까요? 반부패 총괄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사무처장 함께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부산 일정이 바쁘실 텐데 고맙습니다. 제가 오히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서 상인들 얘기도 듣고 또 격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부산을 방문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설 명절 맞아서 그 수산업계, 농축산업계 현장을 방문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청취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노량진 수산시장도 가고 양재동 그 하나로마트도 갔습니다. 거기서 어획량도 감소하고 그리고 소비도 줄고 해서 올해는 정말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내일 자갈치 시장도 가서 부산의 그 수산업계가 어떻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과일 가격도 많이 오르고 또 민생 경제도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상당히 그 판매량이 줄여가지고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십니다. 선물 상한액 상향이 이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행령을 개정한 목적이 앞서도 얘기했듯이 농축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인데 일단은 기간이 짧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예, 저 작년에 농축수산물 온라인 거래가 1조 1,700억 원으로 전년도 8,300억 원에 비해서 한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통계청 자료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그렇게 많이 거래가 된 것이 선물 가액을 상향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니까 작년에 정말로 최대의 매출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굉장히 고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아니 코로나19 이후에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선물 가액을 상향시킨 것이 주요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상기후, 태풍, 홍수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농축산이. 그래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 농축수산업계를 우리가 좀 도와보자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국민들께서도 많이 호응을 해주셨고 그리고 선물도 많이 나가가지고 저희도 많이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농축수산업계에 도움이 됐다는 부분이 가장 고무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권익위가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부산 지역의 공공기관 청렴도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부산 지방자치단체 16개 중에 6곳이 상향되었습니다. 상승이 되었고 특히 그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인사제도와 관련해서 과감한 개혁을 해서 전년도가 그 4등급이었는데 2등급으로 껑충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교통공사하고 부경대학이 청렴도 1등으로 부산 지역 청렴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좋은 소식은 사실 시민들이 잊을만 하면은 좀 청렴 관련된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좀 허무했었는데 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짚어볼 것이 행정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보다 지방의회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좀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에서 부패를 경험했다는 부패 경험률이 15%인데 이것은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보다 37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부패 경험했다는 것 자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가지고 갑질이나 부패 행위가 상당히 다른 기관과 달리 만연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개선할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개선에 대한 노력,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패 청렴도가 낮게 나타납니다. 지금 점수가 나타나고 있는데 눈에 띌 만큼 앞자리가 2번이 바뀔 정도로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가 좀 뼈아프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공부한 것 중에
그 징계 처분을 받거나 네. 특히 그 구속된 지방의원도 의정 활동비 감액을 하거나 정지하는 그런 조례를 좀 만들어라고 저희가 공고한 바가 있는데 그렇게 만든 기관이 40%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개선하려는 의지, 노력이 뭐 혁혁히 낮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뼈저리게 느껴야겠습니다.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티켓 채용 사실이 지난해 있었는데 그러면서 공직사회 불신 무엇보다 공정과 상식, 투명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우리 청년 세대들의 박탈감이 매우 컸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선관위 같은 경우는 오랜 세월 동안 외부의 어떤 인사 감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나타난 것이 한 3가지 정도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규정의 미비입니다. 규정이 좀 완비가 다른 국가기관이나 뭐 공직유관단체와 달리 규정이 상당히 미비하고 한결이 많았고 두 번째가 채용 담당자들의 어떤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사 채용과 관련해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해야 되는데 외부 감사도 없고 내부 감사도 부실했기 때문에 이것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특기 채용 이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터져 나온.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매우 폐쇄적인 독립기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장점도 있겠지만 이런 부작용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또 조사를 통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또 그렇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선관위도 독립기구지만 여전히 공무원이고 국민에 의해서 선택된 기관입니다. 국민 앞에서 투명한 채용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공개해야 되는데 독립성을 내세워서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된 점이 이런 부패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권익위에서 매년 공공기관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는데 이 조사 이후에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019년도부터 저희가 1,400개 기관에 대해서 전년도 채용한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2019년도의 당시에는 수사 의뢰가 36건, 징계 처분이 146건이었는데 작년에는 수사 의뢰 2건, 징계 처분이 42건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현격히 줄었네요. 그래서 뭐 결국 제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인데 여하튼 아직까지는 미흡하지만 혁혁하게 성과가 있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사실 있습니다. 사실 채용 관련해서는 공공기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좀 앞서고 모범이 돼야 이 사기업 시장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패 방지 정책 원래 어떤 내용을 좀 구상하고 계신지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방의회의 부패가 무엇보다도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올해는 243개 전체 지방의회 청렴도도 평가하고 또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K 반부패 정책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하면서 저희 K 반부패 정책을 홍보하고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짧게요. 이 지금 그 제도적인 보완점, 법적으로 좀 미비한 점들은 없습니까? 느끼시기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뭐 권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현재 있는 것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여러 법들이 있는데 국민들에게 체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잘 이해하기도 힘들고 공직자들도 아직 이해하기 힘들어가지고 체화가 안 돼 있는데 그런 체화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을 제대로 활용하고 인정하고 그런 것들 말씀하시죠.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산 일정 잘 마치시고요.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사무처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